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최근 투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자조 섞인 농담,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비아냥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서늘한 현실이니까요. 자, 시간을 202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에 열풍이 몰아치던 그때 평생 모은 종잣돈 1억 원을 손에 쥔 2명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A씨는 그래도 한국인이면 국장이지라며 코스피 시총 상위 우량주를 줍줍했고, B씨는 자본주의의 본진에서 놀겠다며 미국 SP500 ETF라는 로켓에 올라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스피에 늪에 갇힌 A씨와 우상향의 축복을 받은 B씨의 잔고격차는 이제 운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제지도입니다. 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태평양을 건너야만 하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과 지배구조의 함정을 오늘 팩트로 조져버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시장의 서글픈 현주소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른바 박스피벅스라 불리는 이 거대한 감옥, 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뼈아픈 농담이 밈이 되었는지 그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지수 그래프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SP500이 우상향의 정석을 그릴 때 우리 국장은 이 0에서 3령 사이를 지루하게 횡보하며 개미들의 진을 다 빼놓고 있습니다. 올라가려 하면 두들겨 맞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희망 고문의 연속이죠. 국민주라 믿었던 삼성전자는 또 어떻습니까? 10만 전자를 바라보며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주주들은 이제 6만 전자, 7만 전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업종인 대만의 TSMC와 비교해 보시죠. 두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 격차는 이제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부르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주 가치 훼손입니다. 지배주주 일가만을 위한 경영 방식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국장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맨날 지정학적 리스크나 북핵 핑계 대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주범은 우리 안의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우리 계좌를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입니다. 모회사의 알짜 사업부를 쏙 뽑아서 따로 상장시키는 거, 이거 한국 시장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죠. LG화학 배터리 사업 보고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소식에 어떤 기분이었을지 기억하십니까? 내 주식은 반토막 나는데 정작 알맹이는 따로 상장해서 신규 투자자만 노립니다. 기존 주주들은 그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핵심 사업이 빠져나간 모회사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습니다. 주가가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죠. 이건 기업 성장이 아니라 명백히 기존 주주의 가치를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시장에선 이런 도둑질이 너무나 흔합니다. 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구글이 유튜브 떼서 따로 상장합니까? 아마존이 AWS 분할해서 시총 뻥튀기 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국장을 버리고 미국 ETF로 갈아타는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처참할 정도로 낮은 주주 환원율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아니에요. 오로지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에만 모든 에너지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기괴한 풍경이 더해집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폭탄을 맞으니 오히려 주가가 안 오르기를 기도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주가를 억누르는 게 오너에게 이득인 시장,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런 구조적 모순을 뒤늦게 깨달은 스마트한 자금들이 지금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들 미국 하는 걸까요? 단순히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공고히 쌓아올린 철저한 주주 친화적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제 그 우상향 메커니즘을 뜯어보시죠.
애플을 보세요. 매년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입니다. 시장의 주식수를 줄여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지분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본주의의 정석이죠. 지난 10년간 애플의 유통 주식수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세요. 내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내 지분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는 마법, 이게 바로 주주환원의 진수이자 미국 증시를 밀어올리는 진짜 엔진입니다. 배당은 또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배당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려온 배당 귀족주들이 널려 있죠. 주주를 진정한 동업자로 대우하지 않고 이익을 독식하려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선 아예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천재적인 인재와 혁신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곳, 게다가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강력한 방어막까지, 미국 ETF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입 아프게 말로만 하면 체감이 안 되시죠? 바로 팩트로 뼈를 때려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인생의 황금 같은 딱 10년을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 검증 들어갑니다. 2013년 1월 코스피 200과 SP 500에 각각 내 집 마련 자금 1억 원을 묻어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 당신의 계좌 잔고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자, 시간은 무심하게 흐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국장은 전형적인 박스피의 늪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변동성은 큰데 결국 제자리 걸음인 이 차트, 투자자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죠. 반면 SP500은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골짜기는 있어도 결국은 우상향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10년 뒤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코스피 수익률이 배당을 긁어모아도 겨우 30, 40% 언저리에서 맴돌 때 SP500은 배당 재투자와 달러 가치 상승분까지 더해져 자산이 3배 이상, 즉 3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차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술주의 신장, 나스닥 100인 QQQ에 승부를 걸었다면 격차는 5배, 6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린 서학개미와 박스피에 갇힌 동학개미의 자산 격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는 애국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은 철저하게 냉정합니다.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핑계 아래 썩히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내 노후를 지켜주는 건 국기가 아니라 수익률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미국 주식은 세금이 폭탄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은 수익금에서 250만 원 공제하고 나면 22%라는 무시무시한 양도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 세금을 피하면서 수익은 온전히 챙기는 치트키가 있다면요.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해외 주식으로 1천만 원 벌면 양도소득세 22%, 공제액 빼고 약 16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피 같은 내 돈 아깝죠? 그런데 박스피에 갇혀서 원금 까먹는 것보단 세금 내고 수익 보는 게 100번 낫습니다. 게다가 이 세금 합법적으로 안 낼 방법이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서학개미들의 필수 생존 도구, 바로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라는 방패입니다. 이 계좌들만 잘 활용해도 국세청에 갖다 바칠 돈을 내 은퇴자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먼저 ISA 계좌입니다. 여기서 TIGEL, 미국 SP500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세요.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 0원, 한도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22% 내던 거를 9.9%로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수익률 12%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더 무섭습니다. 과세 이연, 즉 지금 낼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서 그 돈까지 복리로 굴리는 거죠.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을 때 고작 3.3%에서 5.5%의 낮은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건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아니 복리 치트키입니다. 매년 세폼으로 깎여 나가는 계좌와 세금을 재투자해 눈덩이를 불린 계좌, 20년 뒤 그 격차는 여러분의 노후가 치킨 배달이냐 크루즈 여행이냐를 결정지을 겁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지만 절세는 실행력순입니다. 자, 이제 국장 탈출의 실전 코스입니다.
물적 분할이나 대주주 리스크 같은 국장 잔혹사에서 벗어나려면 포트폴리오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개별 종목 분석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딱 3가지 핵심 티커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첫 번째는 VOO, 즉 SP500입니다.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500대 기업에 통째로 투자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 유언장에 남길 정도로 신뢰하는 상품입니다. 박스피에 갇힌 내 자산을 부의 추월 차선에 태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QQQ, 나스닥 100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혁신 대장주들이 모여 있죠. 변동성은 조금 더 크지만 압도적인 성장의 맛을 보고 싶은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핵심 엔진입니다. 마지막은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주가 상승도 챙기면서 배당금까지 늘려주는 효자 종목이죠.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나 하락장에서 버틸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내 계좌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결국 핵심은 비중 조절입니다. 공격적인 2030세대라면 QQQ와 VOO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라면 SCHD와 VOO 위주로 재편하세요. 지능순으로 탈출하는 국장, 이제 여러분의 계좌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인 불투명한 거버넌스와 물적 분할, 그에 반해 주주 환원의 정점을 보여주는 미국 시장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활용해야 할 ISA와 연금저축이라는 강력한 절세 무기까지 모두 훑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켜십시오. 연금저축펀드와 ISA 계좌의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본인의 연령대에 맞는 VOO, QQQ, SCHD 비중을 결정해 기계적인 적립식 매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침몰해가는 박스피라는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을 켜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튼튼한 미국이라는 크루즈선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 이제 여러분의 계좌 잔고로 직접 증명할 차례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서학개미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지도였습니다.